책 읽기 딱 좋은 밤, 줄여서 책밤, 두 번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디입니다. 저번 주 편을, 그러니까 지난 편을 혹시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마 잘 보셨겠죠? 그쵸? 네, 잘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편을 가지고 왔는데, 요번에 책 선정은 유지혜 작가님의 미워하는 마음 없이 라는 에세이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일단은 표지가 정말 예쁘지 않아요? 그쵸? 굉장히 알록달록한 표지고, 그리고 제목도 이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심수봉 씨 아마 노래 거기서 이제 좀 따오지 않았을까. 그 네이밍을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 줄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리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심수봉 가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노래도 좋아했고, 그리고 나의 아저씨에서 이제 고우림 가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제 너무 핵심적인 구절을 따왔다.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일단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는 이 책은 너무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서 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올해 진짜 이 책 자체는 작년 11월에 나온 건데 저는 2022년에 읽었는데 2022년은 지금 5월까지 지금까지 봤던 책 중에는 너무 인상 깊었고 재밌었고, 그리고 계속 가슴에 담아두고 싶은 구절과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의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인용을 해서 얘기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낭독도 당연히 어렵고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안에 제가 미리 읽었던 부분 중에 흥미로웠던 에피소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같이 살았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채워나가는 식으로 좀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또 독서 토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 책은 매개일 뿐, 여러분들의 얘기가 또 되게 중요한 컨텐츠잖아요. 네. 일단은 차례도 너무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뭐 동경할 때는 누구나 어린이가 된다라는 1부도 어렸을 때 이제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풀어냈던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2부에 그곳에 두고 온 마음, 이거 같은 경우에 성인이 돼서 작가가 주로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3부 사랑, 다음은 사랑. 그 작가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유행어는 사랑이다. 네. 그쵸? 뭐 사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사랑 너무 좋죠. 밤에 또 사랑 얘기하니까 이게 더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부에서 그 20페이지부터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피아노 배우기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던 게, 이제 작가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다가 이제 피아노 치는 남자분한테 굉장히 큰 호감을 느껴서 그 상당히 매력적이라, 이렇게 악기를 다루는 피아노를 치는 남자한테는 이렇게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남의 사랑 얘기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나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존재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하는 게 있을까요? 있으시다면 또 마찬가지로 댓글 남겨주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사랑, 매력 이런 얘기들은 참 언제나 할 얘기들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우선 그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아노 배우는 모습
모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거기에서 이어지게 저희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게, 우리는 그 어딘가에 몰두하는, 열심히 이렇게 매진하고 몰두하는 모습에 상당히 매력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리서치, 뭐 상대방한테 호감을 느끼는 순간 뭐 그런 리서치 같은 걸 보면은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 매력을 느낀다, 많이 봤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PD님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굉장히 또 매력을 느낀다. 이거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람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채워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 저는 그 말도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에 굉장히 또 되게 호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좀 즐겁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너무 호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이제 있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나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항상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나도 같이 있는 순간들이 너무 즐거우니까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긍정적인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포인트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까요? 저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들의 본성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웬만해선 당황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큰 일이 막 벌어져도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최대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을 잘 안 하고 침착한 사람한테 또 매력을 느낀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호감이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참 하나하나 다 소중하고 경이로운 경험이니까 참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인상 깊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31페이지부터 나오는 냄새들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이제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향수를 가지고선 향을 가지고 어떤 특정 대상들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향이 잘 어울릴 것 같아, 혹은 어떤 향이 날 것 같아,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책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이런 캐릭터라면 어떤 향수가 잘 어울리겠다, 뿌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는 보통 사람을 생각을 할 때 가장 편한 거는 좋다 나쁘다, 이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나쁜 사람인 것 같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약간 성격적인 특징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친절한 사람이라던가 뭐 소심한 사람, 뭐 어떤 사람 당당한 사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본다고 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는 이 냄새는 아니지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준디는 굉장히
잘 짜여진 탄탄한 니트 같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때는 약간 의아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뭐 느낌적인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가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넌 좋은 사람이야 혹은 너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등등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준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잘 잊혀지는데 그때 저한테 잘 짜여진 니트 같다라고 얘기한 그 말은 저한테 지금까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에 니트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뭐 검은색, 흰색, 뭐 그레이 뿐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 뭐 쉐기동 니트, 아란 니트, 뭐 진짜 많이 사면서 나는 니트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 니트는 어떤 걸까? 뭐 이런 찾아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라고 혹시 비유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좀 그 경험에 대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사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왜냐면은 이건 냄새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뭐 니트였고, 아니면은 물건들도 있겠죠? 특히 뭐 가장 제가 봤을 때 편한 걸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동물로 비유하는 경우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 동물적인 특성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 다가오잖아요. 너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내가 호랑이 같이 굉장히 기백이 넘치고, 굉장히 힘이 세고, 뭐 약간 이런 사람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물도 있을 것 같고, 식물도 있을 것 같고, 사물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면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앞으로 그걸 보고선 다른 사람을 너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할 때 좀 좋은 게 있다면은 저도 좀 써먹으려고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들 파트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갈게요. 2부로 넘어가서 그곳에 두고 온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그 화자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선생님, 굉장히 동경하고 존경했던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학창시절이 있었고 그 학창시절에 했던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저의 앞으로 커가는데 자아 형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 좋아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주말이 되면은 서초원에서 약속을 잡고 광화문 시네큐브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다음에 일민미술관에 가서 그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와플을 먹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코스를 굉장히 즐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일단 느낌적으로 굉장히 흐뭇했죠. 왜냐면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 주말 오후를 보내는데 특히나 내가 생각했던 정말 멋진 어른의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뭐 뿌듯함과 그리고 그 시대를 같이 이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 느낌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어떤 동경했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어른이 된다면 저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합니다. 저희도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고 청소년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른을 꿈꿨나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커리어적인 부분으로 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됐을 때는 내 분야에서 진짜 당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뭐 커리어 남성이 될 거야, 뭐 커리어 여성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의무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정해진 규칙 하에서만 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20살이 되고 나면은 난 정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때그때 진짜 정말 매 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깜찍한 생각이었죠.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자유를 약간 여행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여행도 많이 가고, 특히 이제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른은 해외여행을 마음껏 가고 배낭을 메고 가는 사람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좀 어른이 되면은 자유와 함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주라는 그런 모습으로 어른을 생각했다라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면적으로 자유만 보고 자유로우면 너무 좋겠다, 자유를 통해서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른이 돼서는 다 알잖아요. 그 자유 뒤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그거는 순전히 온전히 다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유도 좋지만 자유 뒤에 그런 책임감이 따른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때부터 나는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분도 있어서 저도 들으면서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은 책과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책 너무 좋아했던 게, 인용구를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너무 적합한 인용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끌어다 쓰니까 처음부터 몰입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에피소드는 쭉 그냥 다 재밌게 봐시더라고요. 유지혜 작가님, 예, 제가 정말 팬입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책을 통해서 어떤 작가와 소통하고 안에 있는 캐릭터들과 얘기를 나누고 이런 경이로운 경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서점에 가시면은 본인만의 책을 고르는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으시다면은 좀 이랬을 때 난 정말 실패 없이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더라 하는 게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런 방법을 몰라서 이제 좀 실패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책과 영영 멀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머리를 맞대고 좀 얘기를 나눴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A씨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표지랑 제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언급드렸지만 표지가 너무 예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이제 여기에 쓰여 있고 해가지고 안 볼 수가 없었다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표지랑 제목, 특히 제목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결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결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는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믿고 봐볼만 하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인다고 하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에필로그 정도는 보고선 결정을 하면은 웬만하면 실패 없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책은요, 뭐 교훈을 많이 주고 재미가 많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정도로 정의를 좀 중간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책을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장르를 좀 많이 따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 안에서 이제 고르다 보면 웬만하면 또 실패 없이 잘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미디어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책을
또 마찬가지로 많이 보는데, 특히 영화나 드라마는 그 안에 캐릭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혹 이제 연출 상황에서 그 캐릭터의 서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어떤 책이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읽는 씬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제가 흥미롭게 봤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는 이런 책들을 읽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다 챙겨봅니다. 그러면서 이 캐릭터의 이런 성향은 이런 책을 읽었기 때문에 만들어졌겠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아가면은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서, 유재 작가님 책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 안에 그 인용됐던 책들이나 보셔서 감명 깊었다고 남겨줬던 책들이 저도 다 너무 재밌게 봤던 책들이었어서, 언제 나중에라도 좀 기회가 된다면 같이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서 책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 좀 먼 훗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과 관련된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어떤 동생이 이제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겪었던 뭐 그런 힘듦이나 고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겪는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조언 아닌 조언을 바라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제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일단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 너무 공감 가죠. 예.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주고 들어만 봐줘도 그게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친한 동생이 찾아와서 진짜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답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 상황이라 조언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처해진다면, 혹시 구독자님들은 본인만의 어떤 위로나 조언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얘기 나눠봤거든요. 저희 얘기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조언을 구하러 온 상대방이 여자라면 떡볶이를 먹으러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브랜드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엽떡을 가서 매운맛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쵸? 웬만해서는 또 매운 거 먹고선 풀리지 않을 그런 스트레스나 분노나 우울함은 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면은 또 이번에는 카페에 가서 또 정말 최대한 달콤한 음료를 또 먹으면서 기분을 풀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제작진 분 중에 한 분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단은 좋은 부분을 가지고 칭찬을 마음껏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좋고, 너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부분들을 계속 이제 보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기운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를 조금 더 가뿐히 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또 이제 그게 별게 아니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조언을 이렇게 구하고자 갔는데, 너는 내가 말할 게 하나도 없다,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힘이 막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제가 지금 듣고 계실 구독자님들한테 해드릴게요. 구독자님,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는데, 제가 진짜 매번 감탄합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잘했고요. 진짜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는지 모를 정도로
아니 이런 분이 진짜 어디 있었대요. 진짜 찾다 이제 못 찾았는데 여기 계셨네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예. 그러니까 정말 진심이거든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예. 그 부분만 보세요. 예.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잘하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겠죠. 뭐. 예. 네, 이렇게 얘기를 갑자기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게 안에 책 인용 하나도 없이 지금 30분 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쵸.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가시죠. 저희 책밤은 이렇습니다. 예. 저희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 만들어냅니다.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도 잠 못 들으셔가지고 지금까지 방송 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금이나마 충만해진 마음으로 기분 좋게 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읽기 딱 좋은 밤, 책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 책으로 함께했던 저는 준디였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유익하고 좋은 책들 가지고 올 테니까 미리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 아니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 더 풍성한 그런 독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